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고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렸는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마음이라는 것을. 화려한 성공도, 쌓아둔 재산도, 높은 자리도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한 조선 선비의 삶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로 수많은 책과 글을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 이 책은 지방관리들을 위해 쓴 행정지침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지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과 목민심서, 그 이야기.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수원 화성 설계에도 참여했고 거중기를 고안하는 등 실용적인 학문으로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정치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나이 40.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그는 먼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고통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썼습니다. 그 결과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의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지만 그 본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 권력과 욕심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이 울립니다. 지위나 직책은 달라도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질문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그 지혜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목민심서에 담긴 인생의 원칙 7가지. 원칙 1점,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라. 자기 수양과 마음가짐.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안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는 관리가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스스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0대, 60대, 70대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꾸겠어.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나이가 없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봤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하는 물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수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새기는 것.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아무리 험해도 내 마음의 땅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칙 2점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인간관계와 존중. 정약용이 가장 가슴 깊이 품었던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목민심서 곳곳에는 관리가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백성 한 사람을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라도 헛되이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물이 헛되이 흘렀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는 상처를 주고, 어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상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배우자를 오래 함께한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만 내세우다가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을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랜 친구의 연락에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코 답을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그대로 돌려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인생 후반에 가장 빛나는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원칙 3점,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욕심과 탐욕. 정약용은 부정부패를 매우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결국 큰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한 움큼의 곡식을 탐하다가 백성의 신뢰를 잃고 작은 뇌물 하나로 평생 쌓은 명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과 마주했을까요?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 조금 더를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욕심을 조금만 덜 냈더라면, 동업자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나중에야 후회했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우정이었고,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청렴이란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진정한 청렴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욕심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으며 내 목 이상을 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지켜왔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원칙 4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신뢰와 책임. 정약용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 하나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는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반대로 말수는 적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는지 우리는 이미 인생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작은 약속들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값진 자산이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왔을까요? 그 중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 그는 그리라도 통해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 지금 당장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했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오래 미뤄왔던 일을 오늘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원칙 5점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라 도덕과 양심. 정약용의 삶은 그 자체가 이 원칙의 증거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고 권력에 굽힐 수도 있었고 원망과 포기 속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선하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압력이 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마음 속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라고. 원칙은 좋은 날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원칙이라는 것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시험을 맞닥뜨립니다. 원칙을 굽혀야 이득이 되는 상황, 양심보다 현실이 앞서는 순간, 주변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다르게 가야 하는 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성공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던 원칙들, 외면했던 양심의 목소리, 그 순간들이 잔잔하지만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켰던 순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품격이고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고난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원칙 6점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하루가 퇴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움을 멈추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다 알 만큼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도 함께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배움이란 꼭 학교나 학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도 배움입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꺼내드는 것도 배움이고, 손자 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산책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열린 마음, 나는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의 나이에 상관없이 내면이 젊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자극을 계속받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차마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림, 악기, 글쓰기, 요리, 새로운 언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아직 충분합니다. 원칙 7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목민심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한 가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을 생각하라. 정약용은 관리가 백성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관리도 편히 먹어서는 안 되고, 백성이 추위에 떨면 관리도 따뜻한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타인을 위한 삶은 거창한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옆집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가끔 반찬 한 가지 나눠드리는 것,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말없이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 존재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어떤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도 백성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 전 한 조선 선비의 삶과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 7가지 원칙은 사실 우리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살면서 너무 바빠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라는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원칙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검증된 지혜이기에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며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약용의 목소리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다듬기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기에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가 더해진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면 땅이 먼저 따뜻해지듯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내 곁의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아름다운 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아직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